단풍의 나라이자 달콤한 메이플 시럽의 본고장 캐나다. 그러나 캐나다의 대표적인 수식어는 바로 이민자들의 천국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캐나다를 검색하면 들려오는 말들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민자의 천국은 옛말이다. 캐나다가 무너지고 있다. SNS와 언론에서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뒷받침하는 통계로 캐나다의 인구 유출수를 좀 보여주더라고요. 로이터 기사에 따르면 2021년에 약 8만 5천 명, 2022년에는 9만 3천 명, 그리고 2023년 상반기에만 4만 2천 명,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캐나다가 탈출하고 싶은 나라가 되는 것일까요? 사실 정답은 아닙니다. 경제학자로서 보는 이 통계에 숨겨진 진실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영상의 뒷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캐나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좀 있습니다. 전보다 좀 사역이 팍팍해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우선 장바구니 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했는데요. 캐나다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1%, 2% 왔다 갔다 하던 인플레이션율이 2022년에는요 평균 6.8%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물론 다시 좀 하락했지만 이미 물가는 그 타격을 받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캐나다 이민 17년차 임지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밴쿠버 같은 경우에 체감상으로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못해도 물가가 30% 이상은 오른 것 같아요. 달걀 같은 경우도 두 판 기준으로 16불이었는데 요새는 20불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냉동 야채를 자주 사는데요. 11불에서 14불로 올랐고요. 냉동 닭가슴살도 34불에서 무려 45불로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마트 갈 때마다 가격부터 확인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요. 사람은 부족하고 일자리가 많다는 캐나다였는데 사실은 그 눈높이에 맞는 곳에 취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기존 학력과 경력을 살리기 힘든 것은 원래 이민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이지만 물론 캐나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신규 이민자들 10명 중 거의 6명 정도가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학위를 가진 이민자의 4분의 1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정도만 필요한 직업에서 일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인맥이 없는 곳에서는 사실 일자리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 이민자의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그 이민자가 오자마자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에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경력이 없고 인맥도 없다면 그럴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자마자 파트타임이건 아니면 다른 직종에서 열심히 일해서 본인의 인맥을 쌓아놓고 그 인맥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때 레퍼런스에 쓰게 되면 본인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 여러 회사들을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 안 되다가 지인께서 추천해준 회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력서를 넣었더니 면접을 보고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맥이 있으니까 조금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역시 캐나다 사람을 울리는 것 바로 집값이죠. 원래도 악명 높았던 캐나다 대도시의 집값 너무나 심각해졌습니다. 실제로 주택가격 지수를 살펴보면요, 2015년의 집값을 100으로 잡았을 때 2022년 기준 캐나다의 실질 주택 가격 지수가 153.9로 G7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주택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일까지 생겼어요. 대도시에 있는 대학교 근처에서 사는 것보다도 비행기에서 등하교하는 것이 더 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캘거리에서 밴쿠버로 비행기 등하교하는 학생도 있다고 합니다. 캘거리가 싸거든. 밴쿠버가 비싸고요. 집값이 이 지경까지 된 것은요,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 공급 부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요즘에는요, 이민 정책이 가져온 부작용이다, 이런 썰도 등장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민자의 많은 수가 대도시에 삽니다. 그러니까 주택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는데 공급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거죠. 요즘 캐나다 정부에서 유학생 비자를 제한하고 이민자 수도 동결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실제로 사는 교민 입장에서 과연 이게 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최근에 집값, 렌트값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고 국민들도 무분별하게 너무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서 그런 것 같다라는 여론이 있어서 정부에서 이런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이 말은요, 최근에 이민자들의 숫자가 많이 증가했다는 뜻도 됩니다. 여기서 역이민이 늘고 있다는 소문의 진실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캐나다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한 친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죠. 2015년 미남 총리로 유명한 주스탱 트리도가 집권한 이후에 이민 정책을 더욱더 확대하면서 이민자를 대거 유치했습니다. 그 결과 팬데믹 이후에 2021년, 2022년 이민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사이에 약 100만 명이 증가하면서 캐나다 인구가 4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요, 그 해에 G7에서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증가한 인구의 몇 퍼센트가 이민일까요? 96%입니다. 많이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좀 많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유출되는 인구는요, 캐나다로 들어오는 엄청난 이민자 수에 비하면 여전히 극히 일부입니다. 아직 수치상 역이민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현지에서도요, 요즘 캐나다 뉴스에도 매일 역이민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체감상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요즘 캐나다 살기가 어려워서 이민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같은 경우에 역이민을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저같이 이미 이민한 지 15년 차가 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정부도 이민자 수용을 중요하게 여겨서 역이민하는 수보다 이민 오는 사람이 더 많은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캐나다가 이토록 이민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뭘까요? 트리도 총리도 이런 말을 했어요. 캐나다는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강한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강하다. 사실 캐나다는요,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이민 정책의 성공 사례입니다. 땅은 무척 넓지만 현저히 적은 노동력을 이민으로 충당했죠. 캐나다 노동력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무려 80%가 이민이 차지했습니다. 캐나다의 출산율은 대략 한 1.4명입니다. 인구가 유지되려면요, 2.1명이 돼야 돼요. 이런 낮은 출산율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캐나다는 이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의 성공 사례가 있다면 실패 사례도 있겠죠. 사실 프랑스와 스웨덴은 이민자 통합에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도요, 부족한 노동력 때문에 이민 혹은 난민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그런데 프랑스는요, 이민자의 테러가 많이 늘었죠. 스웨덴은 갱단 천국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원래 이민 1세대들, 어려운 나라에서 살던 분들이 프랑스나 스웨덴 같은 선진국에 오면요, 옛날에 진짜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무척 감사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2세는 어떻겠어요? 나는 태어나 보니까 선진국인데 내가 피부색이 좀 다르고 좀 다른 문화를 가졌다고 해서 갑자기 굉장히 많은 차별이 들어오는 거죠. 100%가 모두 다 선대하지는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세들은 불만이 많아요. 원래 스웨덴과 프랑스가 좀 사실 백인 위주의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다문화가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민 정책이 가져오는 문제점 물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민 2세의 적응 문제도 있고요. 또 다른 국민 통합 비용이 든다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회 구성원들이 굉장히 이질적으로 바뀌면요, 사람들이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좀 꺼립니다. 세금은 주로 공공재에 쓰이죠. 예를 들어 다리, 도로, 학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사회 구성원이 나와 다르다고 인식하면요,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많은 선진국들이 가진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출산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나라 소멸을 걱정할 정도죠. 사실 우리나라는요, 이제 이민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이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간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캐나다는 물론 다양한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가장 적절한 이민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네, 오늘 저의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